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밖에는 황금빛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를, 아니 트럭을 가져와 그 황금빛 비를 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소리칩니다. 역대급 기회다. 지금 못 담으면 평생 후회한다. 자, 이제 눈을 뜨고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빈 손바닥으로 빗물을 받아보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거리에는 억소리 나는 수입차들이 넘쳐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모아도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린다는데 왜 누구의 웅덩이는 바다가 되고 여러분의 웅덩이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을까요? 이 격차 정말 기분 탓일까요? 왜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니 수억이 불었다며 환호할 때 여러분은 오르지 않는 월급 봉투를 보며 한숨을 내쉬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의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반도체, AI.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자랑하죠. SNS를 켜면 온통 수익 인증뿐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 제가 잘 압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저축하며 남들 놀 때 일했는데 말이죠. 나만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뒤처진 것 같은 그 서늘한 위기감.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자본의 속도가 노동의 속도를 완전히 추월해버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투자의 성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일찍이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단순히 무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심장이 뛰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세가 딱 그렇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이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은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이라는 엔진을 등에 업고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아파트를 사서 가만히 앉아 수억의 시세 차익을 거둡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들은 단 몇 달 만에 벌어들입니다. 그들은 돈이 돈을 버는 메커니즘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몸이 돈을 버는 그 낡고 오래된 방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격차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이제 노력만으로 메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까지 이 가난의 굴레를 물려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오답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집값이 치솟는 이 시기에 당신이 소외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위안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하는 투자, 남들 다 하니까 하는 내 집 마련, 그 이면에 숨겨진 돈에 진짜 성질을 모른 채 뛰어드는 건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불안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불안을 더 극대화시키려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당신이 비로소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워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벌어 적당히 살겠다는 생각? 이 무자비한 인플레이션 시대에 스스로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존재입니다. 더 거대한 부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돈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당신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아직 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신용과 가치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공식을 깨달을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평소 쓰시는 뱅킹 앱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숫자, 아주 가만히 그 숫자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제보다 숫자가 조금 늘었다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이고 생각보다 적다면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저 액정 위에서 반짝이는 픽셀 덩어리일 뿐인 그 숫자가 도대체 뭐라고 당신의 오늘 하루 기분을 결정합니까? 당신의 내일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당신의 귀한 자존감마저 짓밟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을 바쳐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잠을 줄이고 자존심을 굽히고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까지 기꺼이 희생하며 그 숫자를 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숫자가 정말 돈의 본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까요? 지갑에 있는 빳빳한 지폐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건 사실 종이일 뿐입니다. 그 종이 자체로는 배를 채울 수도 추위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종이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실체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용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이 가진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국가와 사회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만큼의 가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단지 영수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일하면서도 부의 궤도에 올라타지 못할까요? 그건 실체가 아닌 영수증 그 자체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영수증을 발행하게 만든 가치라는 실체는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럴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면서도 돈을 단 한 번도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 말이 단순히 쇼핑할 때 싸게 사라는 뜻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매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치는 그 대상이 지닌 본연의 힘, 즉 에너지입니다. 버핏은 평생 숫자를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평가한 가치를 찾아내 그곳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고 그 가치를 세상과 교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 내놓고 있는 가치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면 숫자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돈에서 시선을 거두십시오. 대신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던졌는가? 돈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측정기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가치가 100만큼이라면 세상은 정확히 100만큼의 신용증표를 보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측정기를 고치려 하거나 남의 영수증을 탐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뿜어내는 가치의 총량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뺏어올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들이 만든 서비스, 그들이 만든 제품이 수백만 명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때 돈이라는 에너지는 중력처럼 그들에게로 수렴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중력만큼이나 확고한 부의 법칙입니다. 숫자는 당신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는 저절로 길어집니다. 당신이라는 빛이 강해지면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울고 계신가요?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전달할 방법을 잠시 잘못 찾았거나 혹은 당신의 가치가 숫자로 환산되는 임계점을 넘기 직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숫자의 장난에 절대 놀아나지 마십시오.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상징하는 신용과 가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여러분이 세상에 기여한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 당신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말을 수만 번도 더 듣고 자랐습니다. 돈을 번다. make money.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문장 안에는 여러분을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번다는 말, 이 짧은 단어가 우리의 잠재의식을 오염시킵니다. 마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오거나 어딘가에 있는 것을 억지로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진짜 부의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가치를 흐르게 한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 걱정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삭제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지갑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옮겨오게 할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 돈의 뒷공무니만 쫓다가 끝날 겁니다. 이건 마치 낚싯바늘에 미끼도 끼우지 않은 채 물고기가 내 바구니로 스스로 뛰어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부의 잠재의식을 깨운 자들은 질문 자체가 180도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압도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박히는 순간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돈은 내가 억지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흘러간 자리에 자연스럽게 남는 찌꺼기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시원하게 내린 뒤 땅바닥에 생기는 물웅덩이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웅덩이가 생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비가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비는 가치이고 웅덩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마른 땅에서 삽 한 자루 들고 땅만 파면서 왜 여기에 물이 안 고이지? 신은 불공평해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미쳤나봐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의 99%가 정확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누구의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내 통장이라는 웅덩이에 돈이 고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망각한 채 버리는 정신병에 가까운 집착일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 거대한 부의 물결을 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죠. 자, 이걸 부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 볼까요? 하늘이 감동하는 지성이란 단순히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지독하고도 처절한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들 때 그 정성이 임계점을 넘으면 하늘이라는 시장은 여러분에게 신용이라는 이름의 비를 무섭게 퍼붓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비를 내리게 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향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질문의 결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질문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히 갖다 버리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부자들이 죽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자 돈의 입구가 폭발적으로 열리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은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밤을 새웠는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 가치의 무게만을 냉정하게 측정할 뿐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찰나, 세상은 당신에게 거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돈이라는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 문장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새겨 넣는 겁니다.
나는 돈을 벌지 않는다.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 그리고 세상은 내게 신용을 지불한다. 이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심장을 울리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버핏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된 진짜 비결, 그건 주식을 잘 사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는 기업을 살 때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종이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세상에 기여하는 능력 그 자체를 샀습니다. 이 기업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 서비스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있는가? 그는 오직 이 본질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버핏이 사랑하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핏은 그 기여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그가 기업의 가치를 믿고 지지해준 대가로 세상은 그에게 불하는 거대한 에너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기여하는 기업을 도왔으니 이만큼의 신용을 드립니다. 라는 세상의 답변, 즉 결과물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버핏이야 큰 돈이 있으니 가치를 논하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실천하겠어? 멈추십시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를 창조하고 기여의 법칙을 실천하는 건 대단한 사업가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의 잠재의식은 결코 거창한 담론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아주 작은 순간순간의 관점에서 그 위대한 싹을 틔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구조를 부자의 뇌로 완전히 바꿔버릴 구체적인 행동 강령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일주일만, 정말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세상이 숫자가 아닌 가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감사의 역설계를 시작하십시오.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혹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단순히 내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 따뜻한 밥 한 끼로 내 허기를 채워주었고 요리하는 시간을 아껴주었으며 편안한 공간까지 제공했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그 돈은 그가 내게 준 가치에 대한 지독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비를 가치와의 교환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네, 두 번째, 불편함의 안테나를 세우십시오. 길을 걷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거나 불편한 순간이 생기면 환호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부의 노다지입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할까? 부자들은 투덜대지 않습니다. 불편함 뒤에 숨어있는 기여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하루에 딱 3번만 주변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상상력이 당신이라는 그릇을 무섭게 키워줄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나의 1% 기여를 실천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맡은 업무에서 딱 1%만 더 기여해 보는 겁니다. 동료에게 조금 더 다정한 답변을 건네는 것, 고객의 요청에 기대 이상의 작은 성의를 더하는 것, 이 작은 기여들이 쌓여 당신이란 사람의 우주적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돈은 신용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워런 버핏은 90세가 넘은 지금도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 먹으며 즐겁게 출근합니다. 그에게 부는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즐거운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가치를 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기여하는 기쁨을 진심으로 알게 될 때 부라는 그림자는 당신이 도망가려 해도 당신을 끈질기게 따라붙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넣으십시오. 가치를 보는 눈이 곧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타인을 위해 어떤 기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이 있어야만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다고 굳게 믿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의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강력한 시드머니는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돈은 복리로 불어난다고 하죠?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가치의 복리는 돈의 복리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 가치의 시드머니는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이 순간 영원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복리의 마법을 기억하십니까? 매일 딱 1%씩만 성장해도 1년 뒤에는 37배가 된다는 그 위대한 원리 말입니다. 가치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의 삶을 1%만 개선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성을 다한 보고서로 상사의 시간을 5분 아껴주었거나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인생을 바꿀 가치의 씨앗입니다. 이 작은 기여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통장 잔고도 그대로인 것 같죠. 하지만 이 신용의 적립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치를 꾸준히 복리로 쌓아온 당신에게 세상은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더 높은 몸값과 거대한 기회를 제안하게 됩니다. 돈이 당신을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가치의 중력에 돈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대한 중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아직 그 힘을 깨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 여러분의 서비스가, 여러분의 업무가, 혹은 단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이 지금 가난한 것은 우주의 섭리이자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제공한 가치의 총량이 곧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부의 한계선입니다. 이 한계선을 깨지 않고 돈 벌 방법만 찾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독이 가득 차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돈을 쫓아다니는 국어를 멈추십시오. 돈의 뒷공무니만 보며 달리는 노예의 삶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하십시오. 당신의 손끝에서,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의 생각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에너지가 나가는 그 찰나, 우주는 당신에게 신용이라는 이름의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기여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부의 문은 이미 열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돈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있을 때 당신은 가치라는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천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당신이 맡은 작은 일에 딱 1%의 가치를 더해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복리가 되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겁니다. 돈은 신용의 증표이며 그 신용은 오직 당신의 손끝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세상에 던진 가치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그날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